문해력을 폭발시키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문해력 폭발의 4가지 요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최근 워낙 문해력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보니 부모님들도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오늘 시원하게 아이들의 문해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문해력 폭발의 4가지 요소입니다. 첫째, 어휘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당연히 어휘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아이들은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아는 어휘가 적으니까 당연히 글을 읽어도 이해하는데 한계가 따릅니다. 초5 아이들이 이성과 동성의 뜻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속담, 사자성어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본인만의 단어장을 만들면 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뜻을 찾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종이로 된 국어사전을 찾는 것이지만 크게 여의치 않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으로 네이버나 다음의 국어사전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단어장에 기록해 둡니다. 만약 글을 읽다가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뜻을 모르겠다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봅니다. 다음에서 검색하니 꾸지람의 뜻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따져 꾸짖음입니다. 예시 문장으로 나는 어렸을 때 하도 말썽을 부려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로 나옵니다. 비슷한 말로는 꾸중, 채건, 지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사전을 찾거나 검색을 하여 본인이 만든 국어 단어장을 채워나갑니다. 넘버링을 하여 계속 쌓이게 되고 가끔 내가 정리한 단어를 보며 다시 한번 복습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단어장에 기록하는 단어는 줄어들게 되고 아이의 어휘력은 신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보면 가끔 영어 단어장을 정리하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도 강조하고 영어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단어장은 만드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휘력을 키워줘야 그것을 바탕으로 문해력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 문해력 관련하여 논란이 된 다수의 사례는 대부분 한자어인데 그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심심한 사과, 어이가 없다와 어의가 없다, 가재와 가재, 경복궁 게장과 게장, 연예인과 연예인 등 한자를 모르고 그 뜻을 한글로만 이해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뜻하는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말의 70%는 한자어이고 30%는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초등 한자 교육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문해력 신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자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한자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읽을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당장 5학년 2학기 사회시간 아이들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등의 용어를 배웁니다. 아이들은 한국사의 낯선 용어 때문에 무척 힘들어합니다. 한국사 용어의 다수는 바로 한자어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옛 구, 돌석, 그릇기이고 신석기의 신은 새로운 신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돌 그릇을 사용하던 석기 시대인데 더 옛날이 구석기이고 그 이후가 신석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구석기, 신석기를 사람 이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민중봉기라는 말에서 봉기는 벌봉, 일어날 기입니다. 즉 벌떼처럼 일어나다입니다. 이처럼 봉기라는 한자어를 쓰지 못해도 그 뜻을 알면 문해력을 키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셋째, 반복 독서를 합니다. 문해력을 키우는데 독서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는 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서를 하면 좋을까요? 바로 반복 독서입니다. 저는 좋은 책은 3번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도 그렇지만 책을 한 번 읽어서는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처음 책을 살펴보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읽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꼼꼼하게 정독합니다. 책을 읽으며 좋은 구절을 메모해서 필사해도 괜찮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단어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 처음과 두 번째 읽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과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책뿐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근에 유관순을 다룬 영화인 한거를 3번 봤습니다. 처음 극장에서 가족과 함께 봤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도 볼 때마다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아이들이 독서 골든벨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5번 레인이나 혼공하는 아이들 같은 동화를 읽게 되는데 보통 4-5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러면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깊어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 기억이 남고 좋은 글귀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넷째, 소리내서 책을 읽습니다. 이것도 앞서 언급한 반복 독서처럼 구체적인 독서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리내서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시각만 활용해서 책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빠르게 훑어 읽게 됩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눈과 귀가 함께 자극되니 보다 다양한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효과적입니다. 소리내서 책 읽기는 비단 초등 저학년에게만 유익한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발음 및 읽기 능력 향상에도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제 겹받침의 발음이 부정확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평소 가정에서 책을 읽을 때 낭독하는 습관을 갖도록 응원하며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아이들이 낭독할 때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여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발음에 대해 듣게 되니 더 자극이 되고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끄럽고 본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와 번갈아 가면서 낭독하고 그것을 녹음하여 들어본다면 재미있게 게임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문해력 폭발을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책 읽는 가정 문화를 조성하여 가족이 규칙적으로 함께 책을 읽고 각자 읽은 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함께 노력한다면 아이들의 문해력 신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문해력 폭발의 4가지 요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어휘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둘째, 한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셋째, 반복 독서를 합니다. 마지막 넷째, 소리내서 책을 읽습니다. 아마 문해력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갈수록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빠지고 상대적으로 책을 멀리합니다. 이에 따라 문해력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는 그것이 커다란 무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앞서 언급한 4가지 방법으로 문해력을 폭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